내 아들 심장이 멈춰가는데 내 놈은 비자금 장부 걱정뿐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그 침대를 붙잡고 아버지. 상철촌 오진 분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하다가 뒤늦게 나타난 진석박성근 분의 멱살을 채어 잡았었습니다. B-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응급실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창백하게 질린 지역정의로 분의 가슴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포효와 함께 진석의 뺨을 향해 무거운 손바닥이 날아갔고 팍 하는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응급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었더라고요. 여러분, 45회차 엔딩에서 우리 지혁이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모습 보시고 다들 가슴이 찢어지셨을 거더라고요. 저도 밤새 잠을 못 잤었습니다. 오늘 46회차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 상철의 피 맺힌 절규, 그리고 그 와중에도 돈 계산기만 두드리는 진석의 추악한 민낯이 정면으로 충돌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철과 지혁 부부의 역사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지독한 평행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청렴결백하게 살며 원칙과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던 아버지 상철에게 비혼주의를 선포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아 올리던 아들 지혁은 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었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안 하냐?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사냐며 윽박지르던 상철의 모진 말들이 사실은 아들을 사랑해서 했던 채찍질이었다는 걸 지혁은 알고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명절 때마다 만나기만 하면 밥상을 엎을 정도로 격하게 부딪혔고 상철은 지혁의 인생 설계도를 오차투성이의 불량 도면이라며 비하했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그 깐깐하고 자부심 넘치던 아버지의 세계가 아들의 췌장암 진단서라는 단 한 장의 종이 앞에 처참하게 가루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었습니다. 상철은 응급실 박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지혁이 지난 몇 달 동안 홀로 견뎠을 그 끔찍한 통증의 무게를 가늠해보고 있었더라고요. 지혁이 혼자 화장실에서 피를 토할 때 자신은 아들에게 전화해 왜 안 내려오냐며 호통이나 치고 있었으니 그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철은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아비한테 욕이라도 하지 어떻게 혼자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느냐. 아비가 무서워서 아비가 미워서 말도 못한 거냐. 상철의 나직한 흐느낌은 병원 복도의 정막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지승그룹의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된 진석이 수아들을 거느리고 응급실로 들이닥쳤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진석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이지혁 대리가 갖고 있던 비밀 장부 어디 있냐는 추악한 질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석은 냉혈한 그 자체였었더라고요. 상철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었습니다. 평생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던 선비 같던 상철이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진석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쳐박아 버렸더라고요. 박진석, 너 오늘 여기서 내 손에 죽자. 내 놈이 인간이냐? 내 자식 목숨줄이 끊어져 가는데 장부 타령을 해? 상철의 주먹이 진석의 얼굴을 강타했고 응급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파편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었더라고요. 어머니 다정 김희정 부는 침대 옆에서 의식을 잃은 아들의 발을 부여잡고 실성한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가 보약 한번 제대로 못 지어줬네. 다정의 통곡은 응급실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더라고요. 옆에서 오빠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동생 수빈신 수연부는 바들바들 떨며 오빠의 차가운 얼굴을 어루만졌고 남동생 지환 손상현부는 주먹을 꽉 쥔 채 진석의 수아들을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기세였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닥친 이 거대한 비극은 사실 진석이라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였던 것이었었습니다. 상철은 진석을 병원 밖으로 끌어내며 경고했었습니다. 내 아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제국은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 내가 다 걷어갈 거다. 똑똑히 들어라. 나 이상철이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쌓아온 상철의 위험이 분노와 결합하자 진석조차도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상철은 다시 병실로 돌아와 지혁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혁의 그 가늘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었더라고요. 지혁아,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내 인생 설계도. 그거 사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 완벽하고 멋졌는데 내가 못나서 인정해주기 싫었던 거다. 제발 눈 좀 떠라. 이 아비가 내 도면대로 집 지어줄 테니까. 기적은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상철의 눈물이 지혁의 손등에 떨어져 번지는 순간 지혁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한 줌의 희망처럼 움직였더라고요. 상철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의사를 부르며 고함을 쳤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아이고 하늘이 도우셨네? 라며 다같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역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심전도 모니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더라고요. 상철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붙잡아야 했었습니다. 상철은 이제 결심했더라고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진석과 그 배후 세력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로 말입니다. 상철은 다정에게 지역을 맡기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환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더라고요. 지환아, 내가 오빠 대신 영라를 지키는 척하면서 진석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라. 수빈이, 너는 내 인맥 다 동원해서 오빠가 당한 억울함을 세상에 뿌려라. 이제부터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한다.
평생 연필만 잡던 퇴직 공무원 상철의 손에 이제 아들을 위한 복수의 칼자루가 쥐어졌던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46회차 1장만 보셨는데도 벌써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이제 지역의 생존투쟁과 아버지 상철의 피 맺힌 복수가 본격적으로 맞물리며 극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더라고요. 상철은 이제 더 이상 인자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된 전사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지역이 설계했던 복수의 도면 위에 상철이 아버지의 분노라는 강력한 필치로 새로운 획을 긋기 시작했었더라고요. 병원 창밖으로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상철은 지역의 진단서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자식을 지키기 위해 사지의 사투를 벌이는 늙은 사자처럼 처절하고도 숭고했었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상철의 슬픔에 100% 공감하며 그가 보여줄 처절한 반격을 숨죽여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상철은 진석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가문의 전쟁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롭게 리부트되고 있었더라고요. 지은 오정인선 붙는 지역이 실려 들어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등을 돌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스스로 숨조차 쉬지 못해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에는 지역이 찢어발겼던 인테리어 도면들이 마치 환상처럼 떠다녔었더라고요. 지역씨, 당신이 나를 인생에서 소거하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당신 설계도에 나는 이런 비극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니? 은호는 유리창에 이마를 맞댄 채 나직하게 읊조렸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역시 은호였더라고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듯 그녀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눈물을 닦고 서늘한 눈빛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벌인 이 처절한 이별 연극의 진짜 시나리오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었더라고요. 그녀는 지역이 버리고 간 가방과 소지품들을 샅샅이 뒤져 그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암호화된 USB와 태블릿 PC를 확보했었습니다. 지역은 철저한 완벽주의자답게 자신이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모든 자료를 은호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더라고요. 은호는 병원 로비 구석에 주저앉아 노트북을 폈고 그 속에 담긴 지역의 진심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폴더명은 은호와 함께할 0.1의 오차도 없는 미래였더라고요. 그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의 완벽한 3D 도면뿐만 아니라 진석의 비리를 입증할 날짜별 증거 자료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이 사실은 진석의 감시로부터 은호를 떼어놓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먹을 꽉 쥐었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 혼자 다 짊어지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이제부터 당신 설계도는 내가 수정해. 당신은 살아서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할 거야. 은호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관계 어린 집념이 타올랐었더라고요. 그녀는 곧장 병원 보안실로 달려가 지역을 미행하던 진석의 수하들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은호는 디자이너 특유의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해 병원 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지역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비밀 이동 경로를 스스로 설계해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어머니 다정 김희정 분과 할머니 옥래반 효정 분을 찾아가 안심시켰었더라고요. 어머니, 할머니. 지역씨 저대로 안 둬요. 제가 지역씨가 그리던 그 화려한 날들 현실로 만들어줄게요. 은호의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족들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은호는 이제 단순한 카페 매니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녀는 지역이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석의 제국을 무너뜨릴 역설계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친구 성재윤 현민불을 불러내 지역의 태블릿을 보여주며 협박하듯 설득했었더라고요. 성재씨, 당신 아버지가 지역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이제 선택해. 지역씨의 친구로 남을 건지 아니면 살인자의 아들로 평생 숨어 지낼 건지. 은호의 서슬퍼런 기세에 성재 역시 각성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은호는 성재로부터 지승그룹 내부의 보안 코드를 받아냈고 이를 이용해 진석이 은밀하게 진행하던 차세대 건축단지 사업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찾아냈었습니다. 진석이 이익을 위해 자재를 빼돌리고 구조를 변경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은호가 디자인 전문가의 눈으로 포착해냈던 것이었습니다. 장진석 회장님, 당신이 무너뜨린 건 지역씨의 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제국이야. 은호는 밤을 새워 진석의 비리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지역이 평소 신뢰하던 언론사와 사정기관에 동시에 뿌릴 준비를 마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은호가 이렇게 독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4회차까지만 해도 지역의 사랑에 울고 웃던 소녀였는데 이제는 죽어가는 연인을 위해 거대 기업의 회장과 맞짱을 뜨는 다크 히어로가 되었더라고요. 은호는 지역의 병실로 돌아와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었습니다. 지역씨, 당신이 설계한 복수극. 내가 피날레를 장식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힘내서 일어나. 당신이 직접 지은 그 집에서 나랑 라떼 마셔야지. 은호의 목소리가 들린 건지 지역의 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치솟으며 병실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었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시청률은 수직 상승했고 게시판은 은호가 다 해먹어라. 정인선 연기 소름 돋는다는 반응으로 도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그녀는 진석의 이복동생 영라 박정현 불을 비밀리에 만났었습니다. 영라 역시 아버지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질려 있었고
은호는 영라의 마음속에 숨겨진 정의감을 교묘하게 자극했었더라고요. 영라씨, 지환씨가 당신을 왜 지키는지 알아? 당신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설계도이기 때문이야. 당신 오빠를 위해서라도 도와줘. 은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영라는 결국 진석의 개인 서재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더라고요. 은호는 이제 진석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까지 거머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석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었더라고요. 은호의 움직임을 눈치챈 진석은 그녀의 카페를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그녀를 위협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카페 벽면에 진석의 비리도면을 거대하게 영사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진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승그룹이 짓고 있는 건물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장진석 회장은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은호의 이 당당한 투쟁은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진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챕터의 마지막, 은호는 지역의 진단서와 진석의 구속영장 초안을 나란히 놓고 차갑게 미소 지었었습니다. 지역씨, 이제 거의 다 왔어. 당신이 로그아웃 하려 했던 이 세상 내가 다시 로그인 시켜줄게. 은호의 맑은 눈동자에는 지역을 향한 애틋함과 진석을 향한 증오가 0.1의 오차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은호의 이 강렬한 변신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그녀가 가져올 통쾌한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다시 지역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고 그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처절하고도 아름다웠었더라고요. 지역 정의로분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성재, 윤현민 붙는 병원 옥상 난간을 붙잡고 타 들어가는 담배를 내려다보고 있었더라고요. 지역과 성재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건축 동아리 구조의 전설적인 듀오로 불리며 꿈을 키우던 사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재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역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화려한 본부장 직함이 얼마나 더섭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지역이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더라고요. 성재야, 은호 좀 지켜줘. 내 설계도엔 이제 내가 없거든. 그 짤막한 문장 하나에 담긴 지역의 절망이 성재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로 찔러왔었습니다. 이때 성재의 머릿속에는 지역과 은호, 그리고 자신이 함께했던 대학 시절의 한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었더라고요. 10년 전 지역은 동아리 방에서 밤을 새우며 설계를 하다가 은호가 가져온 식어 빠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행복해했었습니다. 그때 은호가 지역의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며 지역씨, 나중에 우리가 지은 집에서 당신은 설계하고 나는 커피 내리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지역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었더라고요. 사실 성재도 그때 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지역을 바라보는 은호의 그 맑은 눈빛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고독하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기억 속에 그 애틋했던 지역의 미소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었습니다. 지역아, 너 정말 끝까지 나쁜 놈이다.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떠넘기고 혼자 가려고 해? 성재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더라고요. 그는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지승그룹의 핵심 보안 서버에 접속했었습니다. 진석박 성근부는 아들 성재가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성희를 몰락시킬 음모를 짜고 있었더라고요. 성재는 아버지의 비겁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지역이 목숨 걸고 모았던 진석의 차명 거래 내역들을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로 옮기기 시작했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남동생 지환 손상현부는 영라 박정현 부를 에스코트하며 진석의 뒤를 은밀히 밟고 있었더라고요. 지환은 영라가 아버지 진석에게 오빠 친구 지역씨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대들다가 뺨을 맞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본능적으로 영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몸에 손 떼지 마십시오. 이제부턴 제가 아가씨를 보호하라는 상철 회장님의 특명을 받았습니다. 지환의 묵직한 목소리에 진석은 당황하며 혀를 찼더라고요. 지환은 영라를 지키는 보디가드인 동시에 진석의 모든 동선을 성재와 공유하는 첩보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지환으로부터 진석이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비밀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었습니다. 성재는 이 소식을 은호에게 전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더라고요. 병실 입구에서 마주친 은호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지만 지역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었습니다. 성재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은호와 지역의 애틋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더라고요. 지역은 잠시 의식이 돌아온 듯 은호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너랑 가기로 했던 그 스페인 건축 여행. 결국 못 가게 됐네. 지역의 힘없는 목소리에 은호는 지역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었습니다. 누가 못 간대? 당신 일어나기만 해. 내가 휠체어 밀어서라도 당신 데리고 가우디 성당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성재는 두 사람의 이 절절한 사랑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갈라놓은 이 평범한 행복을 다시 되찾아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성재의 온몸을 휘감았더라고요. 성재는 병실 문을 두드리는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검찰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형, 나야. 지승그룹 박진석 회장. 아니, 우리 아버지 비리 자료 지금 보낼게. 바로 영장 쳐줘. 성재는 아버지를 제 손으로 고발하는 그 참담한 순간에도 지역과 은호의 10년 전 그 순수했던 웃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성재가 처음으로 자신의 배경을 버리고 친구의 진실을 위해 전사가 된 이 모습에 얼마나 많은 분이 가슴 뭉클해하셨을까요? 성재의 배신을 알게 된 진석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지만 이미 지환과 영라, 그리고 은호가 짜놓은 거대한 포위망은 진석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더라고요. 성재는 이제 본부장실에 걸려있던 자신의 명패를 떼어 쓰레기통에 던졌었습니다. 지혁아, 이제 내가 설계한 그 화려한 날들로 돌아갈 준비해라. 내가 길은 다 닦아놨다. 성재의 고독한 선언은 텅 빈 사무실에 공허하면서도 비장하게 울려 퍼졌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성재는 지혁의 여동생 수빈 신수연분을 만나 지혁의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전달했더라고요. 수빈은 오빠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대성통곡했고 이를 자신의 크리에이터 채널에 라이브로 중계하며 진석의 악행을 만천하에 폭로했었습니다. 여러분, 제 오빠 지혁이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진석 회장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수빈의 간절한 호소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지승그룹 본사 앞에는 진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성재는 그 불빛들을 보며 지역의 병실 창가를 올려다보았었습니다. 그곳에는 은호가 여전히 지역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과거의 추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지혁씨 기억나? 우리 학교 뒷산에서 별 보면서 당신이 그랬잖아. 사람은 죽으면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 설계도로 남는 거라고. 근데 난 당신 기억으로만 갖고 싶지 않아. 내 옆에 살아있는 당신이 필요해. 은호의 애절한 고백은 성재의 마음을 울렸고 성재는 비로소 자신이 지역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이제 마지막 작전을 위해 진석의 비자금이 보관된 비밀 창고로 향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재는 자신을 막아서는 진석의 경호원들을 향해 당당하게 외쳤더라고요. 길 비켜. 난 오늘 아들이 아니라 이 지역의 친구 박성재로 왔다. 성재의 기계에 눌린 경호원들이 주춤하는 사이 지환이 이끄는 상철 회장의 지원군이 들이닥치며 현장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었습니다. 성재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진석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원본 장부를 손에 넣었고 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승리의 포효를 내질렀더라고요. 46회차 3장의 끝자락, 성재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물론 지역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지만 성재는 그의 음성 사서함에 눈물 어린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지역아, 다 찾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은호랑 같이 행복할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라 이 자식아. 성재의 오열 섞인 목소리가 병실 안 지역의 귓가에 닿았는지 지역의 심박수가 다시 한번 요동치며 기적 같은 반전을 예고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성재의 우정과 지역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드라마에 숨을 죽이며 다음 장을 기다리게 되었더라고요. 중환자실 박복도에는 지역의 친할머니 옥래반 효정분과 구분 등을 더 깊숙이 숙인 채 연신 기도를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옥래는 지역이 어릴 적 부모님이 바빠 외로울 때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그를 키워낸 지역에게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존재였었더라고요. 그런 손자가 33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누워있으니 옥래의 심장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간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삼신할매, 내 눈을 가져가도 좋고 내 심장을 떼어가도 좋으니 제발 우리 지역이 저 참 바닥에서 좀 일으켜 죽으려. 옥래의 메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복도의 타일을 적시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었더라고요. 이때 지역의 아버지 상철천 오진분이 옥래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역이가 저렇게 되기까지 제가 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상철의 후회 섞인 고백에 옥래는 지팡이로 상철의 어깨를 치며 함께 통곡했었더라고요. 이놈아,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우리 지역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큰 병을 혼자 앓았겠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 지역의 어머니 다정 김희정 분과 여동생 수빈 신수연 분 역시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었습니다. 비혼 주인이 가치관 차이냐 하며 싸우던 지난날들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먼지 같았는지 가족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의식은 없지만 지역의 무의식 속에서는 은호와의 가장 행복했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의 조각들이 재생되고 있었더라고요. 12년 전 대학 신입생 환영회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은호정인선 붙는 학교 정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복학생이었던 지역은 무심한 척 자신의 과 점퍼를 은호의 머리 위로 씌워주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었더라고요. 선배님 같이 써요. 라고 외치며 지역의 품으로 파고들던 은호의 그 따뜻한 체온과 싱그러운 샴푸 향기가 지역에 멈춰버린 듯한 심장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빗속을 달리며 지역은 결심했었더라고요. 이 여자만큼은 내 인생 설계도에서 절대로 소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지역은 자신의 병 때문에 그 소중한 은호를 제 손으로 밀어냈으니 무의식 속에서도 지역의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혔었더라고요. 병실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던 은호는 지역의 귀에 대고 더 애틋한 추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었습니다. 지역씨 기억나? 우리 졸업 전시회 끝나고 한강에서 치맥 먹을 때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 지어서 나 절대 안 울게 하겠다고. 근데 이게 뭐야? 당신이 지금 나를 제일 많이 울리고 있잖아.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었더라고요.
은호는 지역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말을 이어갔었습니다. 살, 와, 야, 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지역의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은호의 손길은 마치 죽어가는 나무에 수액을 공급하는 기적의 마법 같았더라고요. 은호는 지역이 비혼주의를 고집했던 진짜 이유가 사실은 일찍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병력을 알고 자신이 혹시라도 은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배려였다는 것을 성재를 통해 전해 들었었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남자야. 짐이 되면 좀 어때? 같이 지고 가면 가벼운 걸 왜 혼자 도망치려고만 했어? 은호의 원망 섞인 고백에 지역의 신박동 모니터가 다시 한번 B- 하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때 옥래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었더라고요. 은호야, 내가 우리 지역이 살릴 귀인이다. 이 할미가 가진 거라곤 이 낡은 몸뚱아리뿐이지만 너희 둘 결혼하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전세금 대줄 테니 제발 우리 지역이 좀 붙잡아다오. 옥래의 간곡한 부탁에 은호는 할머니를 안아드며 약속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지역씨랑 같이 스페인 가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지역씨가 좋아하는 건물들 다 보고 올 때까지 저 절대 이 손 안 놓을 거예요. 할머니와 손자 며느리가 될 은호의 이 눈물겨운 약속은 시청자들의 눈샘을 자극하며 시청률을 폭발시켰더라고요. 상철은 이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었더라고요. 그는 지역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진석박 성근분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성재윤 현민부를 돕기 위해 과거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며 모아두었던 인맥 장부를 꺼냈었습니다. 상철은 지역의 여동생 수빈과 남동생 지환을 불러 모아 비장하게 말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안에 나는 없다. 오직 우리 지역이만 있을 뿐이다. 지환이 너는 영라를 통해 진석의 비자금 은닉처를 확실히 파악해. 수빈이 너는 오빠의 투병 일기를 세상에 알려서 지승그룹의 부도덕함을 고발해라. 상철의 지휘 아래 지역의 가족들은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수빈은 자신의 SNS 채널에 오빠의 멈춰버린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지역과 은호의 과거 사진들과 지역의 투병 사실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3시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연이 있느냐, 지역 대리님 꼭 일어나라는 응원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이는 진석을 압박하는 거대한 여론의 파도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지역의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 거대하게 맞서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이게 진짜 가족 드라마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더라고요. 46회차 사장의 엔딩, 병실 창밖에는 지역과 은호의 첫 만남 때처럼 소생을 알리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창백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포개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었더라고요. 지역씨 이제 봄이야?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그 봄비가 내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깨어나서 나랑 같이 빗속을 걸어야지. 그 순간 지역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적처럼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던 것이었었습니다. 지역의 눈동자에 맺힌 은호의 모습과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교차하며 46회차는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었더라고요. 지역은 희미한 정신 속에서도 은호의 손을 꽉 쥐었었습니다. 은호야? 나 로그아웃 안 했어. 지역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지역은 다시 살아난 설계자로서 자신의 인생과 가문을 다시 세울 준비를 마쳤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지역의 회생에 환호하며 다음 주 최종 결전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역 정의로 분이 기적처럼 눈을 뜬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뜨거운 환희로 가득 찼었더라고요. 은호정이선 붙는 지역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울보 얼굴을 보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상철천 오진분 회장은 아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주름진 이마를 맞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깨어나자마자 슬픔에 젖어있을 여유가 없었더라고요. 그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며 갈라진 목소리로 성재윤 현민부를 찾았었습니다. 성재야. 노트북 가져와. 지역은 깨어난 직후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설계했던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해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재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지역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노트북을 열었었더라고요. 지역은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진석박 성근분이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세탁 통로를 실시간으로 해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진석은 그 시각 지승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자신의 범죄 증거들을 소각하며 도주 준비를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하지만 지역의 손끝에서 시작된 역설계는 진석의 모든 탈출로를 0.1의 오차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당신이 만든 감옥에서 당신이 죽을 시간이야. 지역의 서늘한 읊조림과 함께 엔터키가 눌렸고 그 순간 지승그룹 본사 전광판에는 진석의 비리 장부와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었더라고요. 본사 앞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성의 이태란 붙는 검찰 수사관들을 이끌고 진석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었습니다. 진석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기세로 발악했지만 이미 지환 손상현분이 창밖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그를 제압하고 있었더라고요. 회장님, 이제 추락할 시간입니다. 지옥으로 말이죠. 지환의 묵직한 일침과 함께 진석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었습니다. 진석은 끌려나가며 이지혁 이놈 이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이 통쾌한 참교육 장면에 이게 바로 조강지처와 아들의 합작 복수다 라며 전율을 느끼셨을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지역은 병실 모니터로 진석이 연행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었습니다. 그는 곁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은호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미소를 지었더라고요. 은호야? 이제 정말 우리 설계도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안 죽고 버텨줘서 고맙지? 지역의 농담 섞인 진심에 은호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대답했었습니다. 고맙긴. 앞으로 당신 병수발 들면서 내가 얼마나 부려먹을 건데? 스페인 가서 가우디 성당 앞에서 나한테 다시 고백해. 그때 거절하면 정말 소거해버릴 테니까. 두 사람의 투닥거리는 애정 표현에 병실 안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더라고요. 상철은 아들의 왕쾌와 가문의 승리를 축하하며 지역이 그토록 원했던 비혼주의를 존중해주기로 결심했었더라고요. 지역아, 내가 어떤 설계도를 그리든 이제 아비는 간섭 안 하마. 내가 행복한 게 최고의 도면이더라. 상철의 사과는 지역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오랜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주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병실에 모여 지역의 회복을 기원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고 할머니 옥내반효정 붓는 손수 끓여온 미역국을 지역의 입에 넣어주며 눈물을 훔쳤더라고요. 내 새끼 이제 살았네? 이제 정말 살았어. 옥내의 따뜻한 손길은 지역의 암세포마저 녹여버릴 듯 뜨겁고 자비로웠었습니다. 한편 진석의 몰락 이후 성재는 지승그룹의 임시 회장직을 맡아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매진했었더라고요. 그는 지역이 설계한 상생 건축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도입하며 아버지가 더럽힌 가문의 이름을 새롭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영라 박정현 불를 지왕과 결혼시키기로 허락하며 가문 간의 묵은 감정을 화해로 승화시켰더라고요. 수빈신 수연부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채널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올렸고 지역과 은호의 러브스토리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세기의 사랑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46회차의 마지막 장면, 지역은 은호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앉아 병원 옥상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지역은 은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더라고요. 은호야, 내가 그린 다음 설계도 보여줄까? 지역이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 작은 집의 완공 예상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지승그룹의 대저택보다 훨씬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꽉 들어차 있는 가장 완벽한 집이었더라고요. 은호는 지역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속삭였었습니다. 이 설계도 내가 0.1도 오차 없이 시공해줄게. 사랑해 지역씨. 두 사람의 실루엣 뒤로 화려한 날들이라는 감동적인 OST가 깔리며 46회차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지역의 생존과 진석의 파멸, 그리고 가족의 화해라는 완벽한 삼박자의 박수를 보내며 채널을 고정했었더라고요. 인생 드라마 LAB 채널 구독자 여러분, 조강지처의 복수와 아들의 사투가 만들어낸 이 위대한 드라마의 끝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